반갑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또 이 죽음에 대해서 또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아주 영광스럽고 또 의미가 깊은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이번부터 4번 강의를 할 텐데 오늘은 임종학,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게요. 제가 이제 1981년도에 미국의 종교학을 공부하러 갔거든요. 제 종교학과에서 학부에 과목이 있는데, 죽음에 대한 과목이 있는데, Human Death and Dying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인간의 죽음과 dying, 그래서 이게 왜 dying이 들어갈까?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그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번역하면은 인간의 죽음과 죽어감. 그러니까 인간이 죽는다는 게 생물학적으로 딱 언제 죽잖아요.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죽어가는 전 과정. 그 다음에 장례, 재례, 또 뭐 환생까지 해가지고 수많은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전체를 죽어감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임종인데 뭔가니 말기 질환을 선고받고 죽기까지의 과정. 이 말기 질환이 뭔가 하니 이제 다시는 건강을 되찾지 못하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대체 의사들은 말기 질환 상태라고 그러면 한 6개월 정도 잡더라고요. 시한부를. 그 기간 동안 과연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겠는가. 굉장히 실제적인 질문입니다. 이쪽 문제가요. 우리가 일생에 한두 번밖에 안 겪는 일 아니에요. 네? 자기 부모나 배우자, 그게 죽음밖에 없잖아요. 아이, 자식들도 있겠죠. 그게 몰라요, 그러니까. 겪어보질 않아가지고 준비도 못하고 잘 알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쪽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반응들을 보면 저는 3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한번 길을 가다가 제 동창을 만났어요. 굉장히 오래 만나서, 야, 뭐 하냐? 그러니까 음반을 만든대요, 갑자기. 그래서, 그래? 그럼 내가 돈을 벌게 해줄게. 근데 돈을 벌게 해준다니까 이게 귀가 번쩍 뜨여가지고 뭐냐고 그래서, 야, 나하고 같이 죽은 음악을 만들어 보자.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는가 하니, 우리가 이게 마지막 순간이 되면은, 이제 무슨 식물인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나중에 거의 이제 의식이 없는 상태가 되거든요. 우리 다 그렇게 돼요. 근데 그럴 때 과연 인간에게 남아있는 감각이 뭐냐? 뭘 것 같아요? 청각. 청각은 남아있다는 거죠. 아무리 이 식물인간이 되어가지고 코마 상태라도 저는 모르는 것 같은데 다 듣고 계세요, 그분들이. 말 조심하셔야 돼, 그러니까 그때. 네. 그래서 그때 가장 도움이 될 만한 게 뭐냐? 음악이에요, 음악. 자기가 어렸을 때 들은 음악들을 들으면 훨씬 마음이 편안해진다. 그래서 저는 그 친구한테 돈을 벌게 해주려고 그 얘기를 했더니 첫 번째 반응이 뭔지 아세요? 야, 재수없어. 죽음 얘기하지 마. 이래. 제가 오히려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야, 너는 안 죽냐, 임마? 그랬더니 죽은 건 그때 죽을 때 가서 보자 이거야. 응? 제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때 가면 늦어. 미리미리 준비해야지. 그래서 임종 지침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대체로 이 외면, 부정, 그다음에 혐오, 죽음에 대해서 많이 조화적이긴 했는데 아직도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주변을 잘 정리하고 임종을 맞이해야 되겠다. 근데 정리 안 할 경우에 문제가 뭐냐? 가족한테는 여러 가지 혼란을 줄 수가 있어요. 특히 뭐죠? 제일 혼란 주는 게 뭡니까? 아시죠? 뭡니까? 다 돈이에요, 돈. 유산 상속 문제 때문에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그게. 인간은 돈 앞에 장사가 없어요. 예? 저희 부친 임상 침상에서 싸우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확실히 하고 가야 되겠다. 그다음에 매장, 화장, 이런 장례법의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밝혀라. 다시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과도한 의료비 지출이 될 수가 있어요. 정리를 안 하면. 그다음에 그래서 이런 방법, 방지하기 위해서 2가지를 확실히 해놓고 가야겠다, 우리가. 이제 임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2가지. 유언장과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길어요. 두세 번 거는. 유언장부터 보는데, 유언장은 지금 의식이 있을 때, 멀쩡할 때 써도 좋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써서 바꿔도 괜찮고. 네.
사전 연명 의료 요양서는 나중에 이제 그 말기 질환 상태 들어가면 반드시 써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제 임종하고 난 다음에 통장은 가족들에게 물질을 남기지만 돈을 남기는 거니까 유언장은 가족에게 마음을 남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제 들어보시면 그걸 이제 동감하실 거예요. 자, 이제 그 유언장 문제인데, 제일 중요한 건 말이죠. 유언장에는 반드시 자필로 써야 된다. 자기. 네? 알겠어요? 컴퓨터로 무슨 뭐 출력해서 이거 안 됩니다. 뭐 그렇게 출력했다면 변호사 공증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돈 들어가잖아요. 왜 그런 짓을 합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꼭 반드시 들어갈 5가지가 있어요. 이거 제대로 안 들어가면 효력이 없습니다. 내용이 들어가고 날짜, 주소, 성명, 그 다음에 날인. 도장 찍는 건데 뭐 인감 도장은 필요 없어요. 그냥 자기 이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정확히 적어야 된다. 주소를 쓰다가 말면 그것도 효력이 없어져요. 근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잣집 이해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백내덕을 학교에 기증을 하고 가셨어요. 이제 자식들이 몰랐던 거예요. 그 이제 나중에 유언장이 개방했더니 그렇게 된 거예요. 자식들이 어떻게 했어요? 야, 이거 이제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나한테 수억은 떨어지겠다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 유언장을 싹 뒤져봤더니 아버지가 도장을 안 찍었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거? 그래서 재판해가지고 누가 이겼게요? 자식들이 이겼어요. 네. 법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유언장 내용, 뭐 이제 임종 방식, 9가지 정도가 있는데 임종 방식 보는 거 아니, 난 어디서 죽겠다. 병원이냐 자택이냐. 근데 요새는 뭐 다 병원이에요. 뭐 볼 것도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마지막에 아파서 죽기 때문에. 내 장지, 나 어디에 묻히겠다. 내 장기를 기증하겠다 말겠다. 이런 거. 그 다음에 그 장례 방식, 매장이냐 화장이냐 수목장 다 아시겠죠? 여기 해양장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해양장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화장해가지고 바다에다 뿌리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원래는 불법인데 인천 월미도에서 배 타고 나가서 뿌린 데가 있대. 전 가보지 못했는데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거 미리 밝히냐고 하라고 그러는 거 아니? 이게 안 밝혀놓으면은 뭐 큰아들은 불교 신자고 둘째 딸은 기독교 신자고 그래서 갈등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밝혀놔야 되겠다. 또 장례식 디자인 이건 이상적인 경우인데 자기 장례식을 어떻게 하면 좋겠다. 뭐 조사는 누구 하면 좋겠고 내가 좋아하는 노래 누가 부르면 좋겠고 이런 거 얘기인데 이제 한국서는 했다는 얘기 들어보지 못했어요. 여기까지 해야 제대로 되겠다. 근데 자손들에게 제사나 추모제를 어떻게 할 건가? 뭐 아니면 제사 지내지 말아라 이럴 수도 있겠고. 유산 상속이 문제거든요 이게. 네. 이건 정말 정확히 해야 되는데 이건 마음대로 본인이 하지 마시고 미리 자식들하고 상의를 해서 공개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되죠. 그다음에 유물, 어떤 유물은 누구한테 주겠다 이것도 밝혀야 되겠다. 그다음에 재산 기부, 나 어디에 얼마 기부하겠다 밝혀야 되겠고. 그다음에 금융 정보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어떤 은행에 내 돈이 얼마큼 있다. 이거를 그 은행하고 은행 계좌번호를 적어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시죠 여기서? 네? 비밀번호 꼭 적어놓으셔야 돼요. 그거 안 적어놓으면 못 찾아요 자식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자식들이 애가 타겠습니까? 이거 우리 돈인데 이거 말이야. 네? 근데 방법은 있어요. 나중에 뭐 금융감독원 이런 데다가 사명 진단서를 내면은 뭐 비밀번호를 알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각종 금융 정보, 그러니까 내가 뭐 주식이나 펀드 들었던 거, 또 부동산, 내 땅이 어디에 있고 이런 것들도 다 적어놓는 게 좋겠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식들에게 남기는 글, 이걸 쓰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평생 자식들한테 위안이 되고 귀감이 될 수 있는 글들, 이거를 해야 되겠다. 여기 제가 한번 유언장에 실제 예를 드는데 마지막 그 남긴 글에 대해서 실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거는 뭔가 하니 이 해운 무슨 회사 회장이라는 분인데 아주 90년대 말에 썼는데 굉장히 선진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 장기와 시신은 그냥 대학병원에 기증해라. 그다음에 제사 지내지 말아라 이거예요. 물론 화장하고 해양장을 하고 자기 이제 해운회사 회장이었기 때문에 제사 지내지 말라 이거예요. 왜? 며느리가 너무 힘들다 이거예요. 요즘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제사를 안 지내니까 어떻게 된 줄 아시죠? 이혼 횟수가 줄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안 싸우니까. 미리 다 이 양반이 아시고 이제 예견하신 거예요. 그다음에 그 제사 지내지 말고 그냥 그날 간단히 묵념을 하고 가서 뭐 식사해라. 그것도 너희 대만 하고
더 이상 하지 말아라. 야, 이 양반 어떻게 이렇게 선진적인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건 일본 사람 경우인데 또 사장인데 제가 암 진단을 받았고 고칠 수가 없다 했더니 생전 장례식을 했어요. 1000명의 지인들 불러놓고 일일이 다 악수하고 그동안 살았던 경력 얘기하고 감사하다는 얘기하고. 근데 한국에서는 아직 했다는 얘기를 제가 못 들어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거기만 있냐, 한국에도 있다 이거예요. 있던 그 70, 80 다 된 노인 그 할머니가 쓴 유서인데 참 구구절절 좋아요. 자네들이 내 자식이었기 때문에 고마웠네. 또 중간에 보면은 이 험한 세상을 버티게 해준 것도 자네들이었고, 또 특히 내 남편을 잃고서는 힘들어할 때 자네들 덕에 내가 버틸 수 있었다. 뭐 큰아이 얼마나 힘들었니, 맏딸 노릇 버거웠지, 또 막내한테는 뭐 어미 곁에서 이게 젖이 안 나오는데 너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절절해요. 저는 읽을 때마다 이게 좀 눈시울 뜨거워지는데, 그럼 자식들은 저 위원장을 가지고 평생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갈 수 있겠다. 이런 글을 남기라 이거예요. 평소에 아무리 자식 부모가 가까워도 못하는 말이 있거든요. 이렇게 남기고 가시면 좋겠다. 사전 연명 의료의향서, 이거는 너무 길어 이게. 원래는 사전 의료의향서라고 그랬는데 제가 초기에 만드는 시민 모임 활짝 같이 공동 대표로 있어가지고 아는데, 이건 뭔가 하니 마지막에 그 우리가 이제 그 교통사고라든가 혹은 병이 위중해가지고 의식 불명 상태가 되잖아요. 이럴 땐 내가 어떤 의료를 받겠다 말겠다 이거를 결정하는 거예요. 만일에 본인이 밝혀놓지 않으면 나중에 의료진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고가 나서 위급죠. 119 차를 타서 인공호흡을 꽂았죠. 그 다음에 못 빼요. 의사들은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따라서 미리 써놓는 게 좋겠다. 근데 이게 간단해요. 이게 나 자신 위해서 쓰는 건데, 이거 쓰는 이유는 이제 못 고치잖아요. 예? 불치병이거든요. 그럴 때 어떤 치료를 받든지 간에 필요 없는 거예요. 따라서 본인만 힘들어요. 본인만. 예? 그래서 미리 써놓는 겁니다. 예? 그리고 문제는 또 이게 이 무의미한 연명 치료라고 그러는데 이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전세 살던 사람 월세로 빠지고 말이야. 자식들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못 고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다 돈 갖다 버리는 거란 말이죠. 이런 것도 방지할 수 있겠다. 네? 이건 너무 이건 이전에 사건이 있었는데 한번 이제 이거 우리가 존엄사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치료를 안 받고 편안하게 가는 죽음을 존엄사라고 그러는데 2009년에 상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연대에서 어떤 할머니가 코마 상태에 빠졌어요. 이런 의향서 쓰지 않고. 근데 병원에서는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공호흡기나 이런 거를. 자식들이 뭐라 그러는 거니 병원하고 이제 같이 짰다고 그럴까? 병원을 고발해라. 재판을 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판단 가지고 하겠다. 근데 이 할머니 본인이 자기는 이런 거 안 하겠다는 말을 많이 남겼대요. 그래서 그게 통과가 돼서 재판부에서 인명치료 중단. 그래서 이제 이게 최초의 존엄사가 된 경우인데 이 양반이 이거 떼고도 6개월인가 9개월인가 또 많이 사셨어요. 편안하게 가셨습니다. 그래서 자관 이의적 문제가 제일 문제는 연명치료 할 때 제일 문제는 뭐다? 본인이 제일 고통스러워요. 여기 들어가죠. 호수 여기 들어가죠. 인공 투석하고 이러면 말이죠. 본인이 제일 힘든 거예요. 그게 절대 효과 아닙니다. 마지막 가시는 길에 자식의 도리가 마지막까지 치료해줘? 해서 나면은 상관이 없어요. 안 낫거든요. 안 되겠다. 그리고 평생 쓰는 의료비 가운데서 절반을 죽기 전에 한 달에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기 전 3일 동안에 전체 의료비의 25% 쓴대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갖다 버리는 돈이에요. 그래서 이건 제발 막아봐야겠다. 이 작성 요령이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아주 간단해요. 이제 서류가 있긴 한데 간단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 아주 정말 엑기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먼저 노할 거. 심폐소생술. 이거 심장 하는 거 있죠?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이건 다 갈비뼈 다 나가요. 네? 네. 그 다음에 인공호흡기. 인공투석. 이거 피가 하는 거. 그 다음에 항암치료. 다 필요 없어요. 무조건 무조건.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러나 뭐예요? 진통제. 그 말기가 되면은 굉장히 아프다고 그래요. 네? 이게 아픈데 장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다 여러분들 얘기해요, 지금. 네? 근데 진통제가 뭔가 아니 몰핀 같은 이런 마약이에요. 그걸 제대로 쓰면
진통의 70~80%는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안 잡으면 정말 힘들어서 안 됩니다. 이렇게만 아시면 되고, 나머지는 여기 대해서 알고 싶으시면 그 검색창에다가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라고 쓰면 거기 다 나옵니다. 어디 정부의 무슨 보건복지부에 뭐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거기 또 서류 보내는 게 있으니까 그걸 참고를 하시고, 다른 기관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검색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서 다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내가 곧 죽는다는 선고를 받는다면 우리가 이제 말기 질환 상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검사를 받았어. 근데 이제 말기 질환이에요. 이럴 때 반드시 본인에게 알려야 되겠다. 네? 말기 질환을 선고받았을 때 이제 뭐 의사들이 하는 일도 있지만은 우리 의사들이 하는 일까지는 알 필요는 없겠고, 가족들이 과연 어떻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제 말기 질환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의료진과 가족입니다. 네? 우리가 그때 두 가지 고통으로 크게 이제 괴로움을 겪는데, 하나는 그 육체적인 고통, 아까 얘기했잖아요. 너무 아프기 때문에 그건 의사가 잡습니다. 그다음에 고독, 혼자 가는 길, 이것 때문에 이제 고독 이런 거는 가족들이 해줄 수 있다. 마지막에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가족밖에 없겠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가족이 어떻게 해줘야 되나? 여러분, 이건 정말 여러분 배우자라든가 부모님 가실 때 이걸 꼭 실천하셔야 돼요. 항상 당사자가 존엄하게 임종을 마칠 수 있도록 의견을 통일해야 되겠다. 무슨 심적으로 어떤 고통되는 이런 일들은 얘기하면 안 되겠다. 그다음 제일 중요한 거는 항상 그 아버지든지 어머니든지 배우자든지 나는 그 당신과 함께 끝까지 가겠다는 거, 그거를 확신을 줘야 돼. 왜? 혼자 고독하거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아프고 뭐 이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때 자식들은 옆에서 계속 끝까지 갈 거고, 가신 다음에도 아버지나 어머니 계속 기억하고 항상 같이 있을 거라는 확신을 줘야 되겠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그러면서 계속 대화하고 만지면서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것들 계속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이제 그분하고 같이 있었던 좋았던 기억들이 있죠. 자꾸 그런 얘기를 해주세요. 이전에 아버지 왜 이랬어요? 뭐 어머니 왜 이렇게 트집 잡는 일을 해서는 안 되겠고, 그런 식으로 항상 긍정적인 거. 또 종교가 있다면은 그분이 좋아하시던 구절을 읽어드려도 좋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좋은 음악을 계속 들려주는데 그것도 이제 계속 들려주면 안 돼요. 50분 들려드리고 10분 쉬고 뭐 이런 식으로 또 해야 되겠다. 네. 그다음에 제가 어느 책에도 안 나온 얘기, 제 책에만 나오는 얘기인데 제발 해서는 안 되는 일 중 하나가 이제 그런 분들 말기 있는 환자한테 가가지고 맨날 그러잖아요. 아버지, 전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다 경험이 있죠? 네? 이게 근데 우리는 첫 번이지만 듣는 분은 미안합니다. 오는 사람들마다 내가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아주 짜증이 나요. 그 한번 제 딸내미가 가서 제 아버지 보고 할아버지 저 누군지 아세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하도 답답하게 누구긴 누구야 네 애미 딸이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지 마시고 가서 먼저 저 셋째 아들 누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먼저 하세요.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거 간단한 것 같은데 이게 가르쳐 주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다음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이분들이 마지막에 되면은